지금부터는 제가 그 기술 속성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. 뭔가 정리가 되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일반 창업과 기술 창업의 이 확연한 차이를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기술 사업화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기술 사업화라는 그 워딩과 같이 보유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과는 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윤 창출이 가능하게끔 뭔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기술 사업화라고 하고요. 이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술 자체의 속성이 있잖아요.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뭐 이렇잖아요. 그거 플러스 그 사업화라는 종합 예술적인 전략이 잘 어우러져서 운때가 맞아야 이게 성공을 한다. 소위 대박을 친다. 뭐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기술, 사업화, 창업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뭔가 정해진 룰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큰 아파트, 그러니까 뭐 레미안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아파트를 지었어 라고 하는 논리와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아파트에 많은 공정이 들어가잖아요. 배관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뭐 인테리어 들어가고 많잖아요. 뭐 시멘트 뭐 많잖아요. 그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파트를 정말 훌륭하게 짓기 위해서는 본인의 관점에서 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. 뭐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. 아니면 뭐 토목이 좋아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공 요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하고 좀 명확하지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술 자체만 가지고 그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. 이 기술이 반드시 시장과 합쳐져야 되고 시장에서 원하는 그 수요를 잘 이끌어줘야지만, 그러니까 제품 형식으로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와야지만 그게 수익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원천 기술에 가까울수록 뭔가 라이센스나 그러니까 서비스 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상용화, 그러니까 제품 양산 단계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거나 아니면 자체 사업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fee for service 뭐 이런 거는 그 사례를 들자면 뭐 CDMA 기술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. 그 CDMA가 우리나라 기술인 거는 다 아시죠? 애트리에서 만들었고, 사실은 애트리와 퀄컴이 공동 기술 개발을 해서 CDMA라는 기술이 나왔고, 이 기술이 아주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, 그러니까 그 어원으로 따지면 그 근원원에 샘천 원천 기술, 그러니까 샘처럼 퐁퐁 솟아날 수 있는 기술을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CDMA 자체가 원천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CDMA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또 파생이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CDMA 원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될까요?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이 CDMA 기술 자체를 사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업, 뭐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나 아니면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, 정부 또는 대기업 또는 뭐 연구소 뭐 요 정도로 범위가 이렇게 딱 확정이 되는 거죠. 그 이후에 기술이 파생이 된다면 뭐 중소기업도 할 수 있을 거고 소기업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, 그러니까 생애 주기 같은 게 있어요.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책에 이렇게 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기술이 사업화되는 이 과정을 흐름으로 봤을 때 기술의 규모, 기술의 유형에 따라서
일정 수준의 생애 주기를 그리게 되고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업화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CDMA 기술은 뭔가 기초 연구에 속하는 거죠. 근데 이 CDMA 기술을 가지고 나는 소비자한테 파이널라이징을 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화 전략이 나올까요?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오히려 대기업이나 연구소, 해외의 뭐 정부 뭐 이런 곳들에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 기술 자체는 뭔가 호환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2차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기술이 파생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응용 기술단에서는 시제품 제작이나 시장 테스트가 가능하고,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야. 그러면 망도 설치가 돼 있겠죠? 그 핸드폰을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제품 양상과 그 성장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생애 주기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 기술 사업화의 모델은 꼭 저게 정답이야 라기보다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977년도에 그 졸리가 제시한 기술 사업화 모델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신기술의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착상과 보육 사이에 뭐 전이가 돼서 이렇게 옮겨지고, 이 보육을 통해서 시연이 가능해지고 촉진이 가능해지고 지속이 가능해지고,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태계 내,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그 상호작용을 요구한다. 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.